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혹시나 잘 안 들리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로도 띄워드렸는데 이제 7월달 바코디 오늘 이제 마포 합정으로 해서 7월달 일정은 끝이 나요. 음, 오늘 이제 제가 마포 합정에서 2시부터 이제 바코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벌써 합정에 와 있는데 만약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합정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일정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곧 정리되는 대로 다시 올려서 8월달에도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삼삼 다이어트 챌린지 운동을 할 거예요. 지금 1회차가 진행 중이고 이제 2회차도 8월 1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 1회차에 참가를 못 하셨던 분들은 2회차에 다 참가를 하셔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성공해보는 이러한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다이어트와 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체성분 분석이에요. 체성분 분석. 이제 다들 1회차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 인바디 다들 촬영하셨죠? 인바디 측정하셨죠? 음. 이러한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러한 체성분 분석기라는 거는 이제 근육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지방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 신체에 약한 정도의 전류를 흘려서 근육과 체지방을 알아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게 인바디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체성분 분석하러 간다. 이게 아니라 인바디 하러 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체성분 분석이고 인바디라는 거는 장비예요. 그 회사 이름이 인바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바디, 체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회사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러한 이제 체지방과 근육량을 알아내는 그 비법이랄까요? 비결, 이런 것도 회사마다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바디 기계로 측정을 한 결과만 인정을 하겠다 해서 인바디 장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인바디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에 대한 결과치가 정확하냐 100% 정확하냐 사실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내 몸의 지방과 근육량을 알아내고 싶으면은 이제 뭐 진짜 수술대 위에 누워서 피부를 도려내고 지방과 근육량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아까 앞에 말했던 간략한 방법으로 몸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걸로 우리는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아침에 재느냐, 저녁에 재느냐, 밥을 먹기 전이냐, 먹기 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일 정확하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내가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 공복에 하시는 게 추천이긴 해요. 아무튼 이런 결과치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바디를 찍고 나면 이제 이러한 결과지를 받으실 거예요. 뭐 이게 휴대용이냐 아니면 보건소, 뭐 병원 어디서 그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델명도 다르고 버전도 다르다 보니까 결과지는 다 다르게 나올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보는 거는 뭐 근육량, 지방량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체중이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왔는데 체중 이분 같은 경우에는 77.9 거의 한 78kg 골격근량 같은 경우에는 37.7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12.8 이런 식으로 내 체중과 몸에 있는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알아내고 이러한 체지방량을 토대로 내 체중에 내 체지방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체지방률을 수치화해서 나타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4 이러한 체지방률로 우리는 비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체지방률, 현재 내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목표 체지방률을 정해두면은 다이어트 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지금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근육량이 높고 체지방량이 적은 게 좋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78kg. 이제 여기서 기준치로 보면은 표준 이상, 약간 과체중이긴 해요. 과체중이라고 이분이 그럼 안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높죠. 근육량이 표준 이상. 지금 체중보다 이렇게 더 그래프가 나가 있는데 근육량이 많고 그에 비해서 체지방량은 적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이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도 16.4%. 16.4%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몸인지를 나중에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한 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체중보다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은 근육량에 비해서 적은 이러한 D자형, 알파벳 D자처럼 보이시죠? 이런 D자형 몸매가 가장 좋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운동 안 하고 뭐 관리를 좀 조금밖에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자가 될 거예요. 체중과 근육량, 지방량이 거의 일자로 나오는 일자형의 모습도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자형이라도 괜찮거든요. 다 표준 안에 들어오고 그 체중 대비에 내 적절하게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있다는 거니까 일자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C자형, 내 체중 대비 근육량은 적고 지방량은 많은 이러한 C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안 좋겠죠. 내 몸 대비 근육량은 없고 지방만 많다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관리를 잘해서 D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일반 체형 I자, 일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난 좀 관리를 못했다, C자형에 속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체크된 거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체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체수분도 나오고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체수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있는 수분량, 우리 몸의 수분량을 체수분이라고 하고 이러한 체수분이 불균형하면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얼추 여기 이 정도 범위여야 된다라고 이제 인바디라는 기계가 수치화를 만들어 주는데 이 범위에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아 이것보다 내가 적더라 혹은 훨씬 더 많더라 하면 몸의 부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수분량과 단백질량 이걸 합쳐서 우리 몸의 전체 근육량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는 무조건 수분과 단백질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면 근육량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이러한 단백질로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 이 범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단백질에 대한 이제 영양 결핍 상태가 되는 거고 너무 단백질이 많다. 많다고 되면 이제 간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단백질이 너무 많다고 우리 몸에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 보디빌더 선수들 보면 항상 보조제로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밀크시슬이에요. 밀크시슬. 술도 안 마시는 보디빌더들은 이제 못 만든다고 술 안 마시거든요. 술도 안 마시는 보디빌더들이 간이 안 좋아질까 봐 간 보조제를 챙겨 먹어요. 그만큼 단백질을 이제 간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 보조제를 먹는 건데 아무튼 단백질이 너무 많아도 간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치아 등의 무기질 함량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이제 칼슘, 인,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치화를 시켜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이러한 무기질이 부족하다 하는 것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의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체지방이 너무 과하다는 거는 이제 몸에 지방이 많다는 거니까 뭐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장미를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봤던 체수분을 이렇게 세포 내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서 체수분으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제가 좀 확대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서 조금 화면이 깨지긴 한데 아무튼 세포 내과 세포 외액으로 이렇게 체수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분포하는 곳은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세포 내 수분, 그 다음에 간질액, 그 다음 혈액인데 세포 내 수분은 말 그대로 세포 내에 있는 수분량을 말하고 간질액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 그리고 혈액은 이제 말 그대로 혈액에 피에 포함된 수분량을 우리는 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서 간질액과 혈액의 합이 세포 외수분이 되는데 이 정상인에서 세포 내과 세포 외액의 비율은 한 3대2 정도 비율이거나 1대2 정도 비율, 2대1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측정을 했던 곳에서 이렇게 세포 내과 세포 외까지 나오는 곳이어서 내가 그걸 볼 수 있다 한다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비율에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면 좋고 세포 외액이 막 너무 이제 많다 하시면은 아 내가 몸에 부종이 많다 혹은 내가 너무 짜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몸이 붓는다는 거는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짜게 먹으면 우리가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붓게 될까요? 우리가 짜게 먹었을 때. 짜게 먹게 되면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밖에 있던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관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겠죠. 물이 한 10 정도만 흘러야 되는데 다른 데서 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15, 20만큼 물이 흘러요. 그러면 당연히 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혈압이 높아진다, 고혈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이 이제 짜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니까. 아무튼 이 삼투압 현상으로 혈액 그 수분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수분은 정수압을 통해서 다시 외부로 내보내게 돼요. 이러한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혈액 이제 밖으로 나간 수분이 세포 사이사이 단질액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에 갔던 수분이 이제 림프 순환을 통해서 다시 신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짜게 먹거나 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과정들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럼 세포 사이사이에 수분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는 붓게 되고 다른 이유로는 림프 순환이 너무 좋지 않아도 우리는 붓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붓거나 앞에서 봤던 세포 내과 외액의 측정치, 결과치가 너무 수치가 비율이 깨져 있더라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드시는 것도 식단도 잘 조절하셔서 짜게 드시지 않고 물도 좀 많이 드시면서 스트레칭 위주로 하면서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배출시켜주고 림프 순환도 잘 될 수 있게끔 스트레칭 정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다시 인바디로 돌아와서 인바디 이제 제가 검단에 있는 휴대용 인바디로 제가 이제 측정을 한 제 자료거든요. 여기서 보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량에 따른 내 체중에 대해서 내 체지방량의 체지방률. 저는 24.7, 거의 한 25%가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니까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잡았을 때 일자인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C자, 좀 안 좋은 몸으로 나오는 이거 보고 충격 먹어서 저도 이제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용 인바디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근육량과 지방량은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기간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중간 점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비만 분석에 보면 제가 체지방 룰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BMI라는 것도 있어요. BMI라는 거는 말 그대로 BMI라는 거는 내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의 근육량과 지방에 상관없이 내 키에 이 정도 몸무게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산 공식에 내 키와 몸무게를 대입시켜서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런 B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인바디를 안 했는데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BMI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BMI는 계산 공식이 그 몸무게에서 키 제곱을 나누는 건데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네이버에서 BMI 지수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성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내 키, 몸무게를 넣고 나이까지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고도비만인지 이렇게 나오는 계산식이 있으니까 인바디를 안 하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알고 싶다, 간단하게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BMI 지수를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체지방률에 대해서 기준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남성은 10%에서 20%, 여자는 18%에서 28%가 표준적인 체지방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이야, 등도 비만, 고도 비만이 있는데 표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전이신 분들은 여기 뭐 8%, 11%좀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크게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10%에서 20%. 만약에 내가 60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8%에서 28%가 표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20%에서 뭐 30%까지도 표준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내가 65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25%에서 35%. 이 목표를 가지고 내 체지방률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표준으로 이것보다 적으면 이제 표준이야, 많으면 이제 영도 비만, 고도 비만이 되겠죠.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거든요. 체지방률이 몇 프로일 때, 몸이 한 이 정도쯤 되더라라는 거. 근육의 선명도를 확인하려고 비교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느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내 본인 체지방률과 위 사진상의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유는 뭐 타고난 피부의 두께와 피부의 탄력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근육 내에 보유한 수분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뭐 한 10%쯤 되는데 이 몸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좀 차이는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에서 4% 여성분 같은 경우에 10%에서 12%, 한 이 정도쯤 되면 거의 뭐 보디빌더들 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근육의 선명도가 나오고 근육결이 이렇게 다 보이는 이러한 상태. 6%에서 7%는 이제 바디 프로필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 뭐 결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근육의 모양이 다 보이죠.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다 보이는 이 정도의 몸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한 17%이 정도의 몸이다라는 거. 그런데 3%에서
거의 한 7% 미만, 8% 미만 이때까지의 몸,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15%, 18% 미만의 몸은 좀 가지기가 많이 힘들어요. 직업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하신 게 아니면은 이 두 사진은 굉장히 힘들다. 제가 예전에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거의 한 6%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몸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건강상으로. 비염도 제일 심했었고, 건강상으로 좋지는 않아요. 이러한 몸. 이제 실질적으로 10%에서 한 15% 정도.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가 건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체지방률을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대부분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 보면 이 지방의 체지방률을 유지해야 되고 체지방 관리를 잘 못해서 이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거나 하면 벌금을 내는 구단도 꽤 많아요. 10%에서 15%, 여성 경우에는 20%에서 25%. 이 정도 구간이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좋더라라는 거. 그리고 한 15% 정도만 돼도 지금 복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이 정도 몸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된 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가 되면은 몸에 이제 배에 왕자까지는 아니지만 일자선이 보일 거예요. 일자로 복근선. 그 정도 선이 보이면은 15%에서 여성분은 25% 정도가 된다라는. 그리고 20%까지도 지금 근육의 모양은 나와 있죠. 복근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근육의 모양이 잡혀 있는 남자의 몸, 이 정도는 20%,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진이 조금 이분이 골반이 크다 보니까 30%의 몸이 어떻게 보면 몸매가 더 좋아 보이는데 여성분 30% 정도 되면은 이제 복부가 그냥 하나의 동그란 그냥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르지 않은 그냥 그 정도의 상태. 그 다음에 남자 25%, 여자 35%. 이때부터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선이 안 보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경도 비만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육 간의 차이를 보기가 힘들고 혈관도 거의 안 보이는 이러한 상태. 그 다음에 30%, 여성 이제 40%이 정도부터는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복부뿐만이 아니라 등, 허벅지, 종아리, 팔, 몸의 모든 부분에 지방이 많이 끼기 시작하는 이러한 단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허리가 40인치, 여성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자신의 허리가 40인치 이상인 바지를 입는다면 키가 매우 큰 게 아니면 체지방률은 3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35% 이상으로 갚을 때는 꽤 몸에 지방이 많은 이러한 몸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퍼센테이지, 체지방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부피감이 어때요? 점점 더 커지죠.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노란색이 지방이고 빨간색이 근육이다 보니까 근육과 지방이 같은 무게일 때 이 정도의 부피 차이가 난다라고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진 혹시 다들 보셨나요? 부피 차이가 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체지방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방의 부피가 증가를 하면서 더 부어 보이는 건데 사실 이 정도는 너무 오버해서 보여준 거고 보통 이제 15% 정도 차이가 나요. 지방의 부피가 근육보다 15% 정도 더 크다라고 하거든요. 근육의 조직은 수많은 이제 근원 섬유가 모여서 근섬유를 만들고 근섬유가 다시 다발로 모여서 근육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근육의 다발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해요. 근육의 다발은 굉장히 촘촘하고 지방은 좀 느슨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건데 앞에서 봤던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라 15% 정도. 이렇게 체중이 15% 정도 차이를 보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넷으로 또 가져온 사진인데 145파운드가 66kg 정도. 이분께서 다이어트를 66kg인 이 몸에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서 11kg 정도 감량을 해서 55kg가 됐어요. 어떠세요? 11kg 감량된 것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11kg가 감량이 됐다가 요요가 와서 다시 9kg가 쪘어요. 우리가 다시 요요가 와서 9kg가 쪘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9kg가 늘었는데 몸이 어때요? 굉장히 탄탄하고 예쁜 몸을 가지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8살에 62kg인 몸, 그리고 수치는 이 정도.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몸무게는 2kg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허리 같은 경우에 87에서 69 더 줄었고 86에서 78, 골반도 엉덩이도 더 줄었고 이런 식으로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이런 식으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예쁘고 탄탄하고 예쁜 몸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10%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이 좋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10%에 굉장히 좋은 몸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은 그냥 단순히 마르고 근육도 없는데 이분도 똑같이 10%예요. 그냥 단순히 마르기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어떤 몸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 몸무게, 그러니까 수치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몸무게를 줄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적정 체중을 알고 적정 체중에 맞는 근육량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봤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모습. 단순히 체중만 많이 빠진, 앞에서 봤을 때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살만 많이 빠진 55kg일 때 이 몸과 64kg일 때 이 몸, 어떤 몸을 가지고 싶으세요? 당연히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탄탄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싶으시죠? 이러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체중을 너무 줄이는데 목적을 가지시지 말라라는 거. 체중을 오히려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은 사망률도 너무 많이 오르게 돼요. 일반적으로 네 그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체중, 그 다음에 표준 체중, 과체중, 비만 이렇게 네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그룹에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물어보면 비만인 그룹에서 가장 이제 사망률이 높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40대까지는 그 말이 맞거든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20대, 두 번째 있는 게 30대, 파란색이 40대.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과체중, 그 저체중에서 과체중까지는 거의 일자인 모습을 유지를 하다가 비만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대까지는 비만이 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맞는데 50대부터 지금 제가 마우스 올린 이 하늘색이 50대인데 50대는 저체중일 때 이렇게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가 표준 체중으로 오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과체중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보면 과체중 끝에 이건 BMI로 해서 나타난 건데 과체중 30 이 수치를 봤을 때 저체중보다 오히려 사망 가능성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만이 될수록 다시 사망 가능성이 올라가죠. 이거는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60대 때는 이렇게 저체중일 때 사망 가능성이 높다가 그래프가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 70대는 더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저체중도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무게를 너무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적정 체중이다. 내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체중이다 하신 분들은 괜찮으니까 그 몸무게에 맞는 근육량과 체지방을 가지는 게 좋더라라는 거. 제가 원래 뒤에도 좀 더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일단 저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너무 다이어트라고 몸무게를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내 몸에 맞는 체지방률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엄태호 대표님과 함께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십니까? 자, 일부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관 마스터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바로 그냥 운동으로 1부 2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운동 참여하시는 분들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같이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 발목, 그다음에 허리 돌려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체중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해지면 체중이 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조보건 마스터님도 언급하셨지만 신체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체 조성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지방, 체중, 근육, 뼈 밀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 쪽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쪽인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조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3의미의 다이어트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에 집착하면 결코 우리 몸의 변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운동이고 오늘 15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뒤에 이제 배경이 있어가지고 좀 어둡게 했는데 제 몸이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제 동작을 보고 여지껏 우리가 했던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운동을 조금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점핑 잭입니다. 우리 팔 벌려 높이뛰기로 알고 있는 이 동작을 30회씩 4세트를 오늘부터 4세트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자,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자, 15초 휴식, 15초 휴식, 15초 휴식. 자, 준비하시고. 자, 두 번째 30개 갑니다. 준비. 자, 다시 30개 갑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경쾌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자, 휴식. 15초. 자, 팔 벌려 뛰기 점핑 잭을 하실 때 코어에 힘을 주면서 하시게 되면요. 신체 안정성도 높아지고 우리가 이제 팔을 들 때 오십견이 있거나 팔 드는 동작이 힘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깨를 억지로 들려고 해서 부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코어에 먼저 힘을 주고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팔을 드시게 되면 어깨를 드는 동작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상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준비. 다시 30개, 10개씩 집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코 힘. 넷, 코 힘. 다섯, 여섯, 코 힘. 일곱, 여덟, 아홉, 10개, 코 힘. 둘, 셋, 넷, 계속 배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오케이. 자, 15초 휴식.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계속 뛰면서 칼로리를 소모시키도록 할게요. 계속 뜁니다. 뛰고, 뛰고. 자, 10초. 9, 8, 7, 6, 5, 4, 3, 2, 준비. 30개 갑니다. 코어에 힘주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어 힘. 여덟, 아홉, 스물. 하나, 코어 힘. 둘, 셋, 넷, 다섯. 몸은 가볍게. 일곱, 여덟, 아홉, 30. 오케이. 일단 뛰시고 두 번째 운동 준비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스탠딩 크로스 크런치입니다. 그대로 하나, 둘, 셋. 양발, 양 팔꿈치가 무릎이 교차되면서 측면 옆구리를 공략해주는 운동입니다. 자, 가볍게 처음에 너무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약간 경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10번씩 20개 갈게요. 준비! 자, 제가 하는 동작 다시 한번 보세요. 가볍게 하나, 둘 뛰면서 셋, 넷 이렇게 갈 겁니다. 준비! 자, 몸치가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자,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오케이. 자, 뛰고, 뛰고. 15초. 계속 뜁니다. 오케이. 오, 의외로 몸치가 없네요. 좋습니다. 자, 10초. 3세트 나옵니다. 자, 준비. 오케이. 20개 경쾌하게. 목을 누르면 안 되고요. 가볍게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오케이. 뛰고, 뛰고. 자, 두 세트 남았습니다. 뛰고. 자, 힘차게 뜁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습니다. 자, 10초. 숨 고르기 하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준비! 자, 2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구리, 했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오케이. 뛰고, 뛰고, 뛰고. 마지막 한 세트. 자, 잠깐 멈추고, 양손 깍지 끼고, 크게 들이마시고, 하늘 위로 쭉 발 뻗어봅니다. 쭉 올라갑니다. 후. 돌아오고, 다시 깍지 끼시고, 크게 들이마시고, 올라가면서 쭉 후, 내뱉으면서 쭉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쭉 뻗으세요. 돌아오고, 한 번만 더. 크게 들이마시고, 올라갑니다. 쭉 하늘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다시 준비. 마지막 세트죠. 자, 서서히 뛰고, 가볍게 뛰고. 자, 2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여덟, 아홉, 열, 무릎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자, 우리 4세트 한 거 맞나요? 3세트 했나요? 4세트 맞아요? 3세트? 한 세트 더 남았네. 오케이. 자, 뛰고, 뛰고, 뛰고. 자, 10초. 9, 8, 7, 6, 5, 4, 자세 잡고, 2, 1,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요번에 깍지 끼시고,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바닥까지 쭉 뒤를 늘려줄게요. 돌아오시고, 자, 크게 들이마시고, 내려갑니다. 후, 쭉 뒤를 늘려줍니다. 후. 한 번 더 크게 들이마시고, 내려갑니다. 후, 쭉 내려갑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마지막 운동입니다. 이번 운동은요, 스쿼트를 하실 건데, 기존에 하셨던 스쿼트하고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시범 동작 보세요. 자, 기존대로 앉는데, 가볍게 하나, 둘, 쭉 올라갑니다. 하셨죠? 하나, 둘, 쭉, 이게 하나입니다. 그 까치발을 마지막에 올랐다가 까치발을 쭉 하면서 스키 점프하듯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셋. 좋습니다. 이 동작으로 15개 진행합니다. 준비! 자세 잡고. 자, 첫 번째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셋, 하나, 둘, 쭉, 넷, 하나, 둘, 쭉, 다섯, 하나, 둘, 쭉, 여섯, 하나, 둘, 쭉, 일곱, 하나, 둘, 까치발,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둘, 둘, 하나, 둘, 까치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오케이. 자, 뛰고. 하실만 하시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계속 뛰게 만들 겁니다. 자, 가볍게 뛰시고, 요번에 20초씩 계속 칼로리 소모합니다. 자, 이제 3세트 남았습니다. 예, 드디어 이주석 수장님이 상타를 하셨습니다. 자, 준비! 좋아요. 하실만 하시죠? 오케이? 지금 해도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같이 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리듬을 타세요. 네, 하나, 둘, 쭉,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같이 봐.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15개,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코어에 힘, 넷, 하나, 둘, 다섯, 오케이. 뛰고, 뛰시고, 좋습니다. 자, 2세트 남았어요. 호흡 조절하시고, 자, 허벅지 당기시면 허벅지 좀 풀어주세요. 예, 숨 고르기 하시면서, 자, 15초. 이제 휴식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숨 고르기.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준비.
자, 15개 갑니다. 준비. 리듬을 타고, 좋아요. 몸이 살이 빠지고 있다. 근육이 늘어나고 있다.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쭉. 하나, 둘, 둘. 하나, 둘. 까치발. 셋. 하나, 둘, 넷. 코입.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5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1개. 하나, 둘, 다섯. 오케이. 자,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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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스터님들 얼굴이. 아, 좋습니다. 남의 고통은 저의 즐거움. 이럴 때, 코치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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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10초. 9, 8, 7, 6, 5, 4, 3, 2, 준비! 15개 힘차게 갑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코임,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10개, 하나, 둘, 5개, 둘, 3개,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다섯, 오케이! 박수!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우리 첫 출발 성공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화이팅!